예, 반갑습니다. 교재 제14장 주검시입니다. 제91강은 도끼근입니다. 도끼근은 나무를 베는 도끼가 아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수업에 들어올 때 교재는 필수입니다. 3000년 만에 나온 한자 사용 설명서 한자엘의 1800 플러스 글자 박살내기 하겠습니다. 도끼근은 주검시와 언덕한의 결합이고 모두 기초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검시는 사람인을 오른쪽으로 눕힌 것, 사람인은 제비울과 뚫을꼰, 제비울은 몸기 변형, 몸기는 리을자, 파인불 변형, 언덕한은 가로선 한일과 왼쪽 사선은 뚫을꼰 변형입니다. 모든 글자는 당연히 기본 부호로 되어 있고 이 9개 부호는 자연 법칙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글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나를 이 험난한 한자의 세계로 들어서게 했던 건데, 저는 이쪽 분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죠. 2008년 즈음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제가 한자책을 보게 됐는데, 야, 이게 왜 도끼지? 하고 궁금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글자가 지금 도끼로 보이십니까? 자, 처음에는 이런 글자들을 모니터에 계속 띄워놓는 거야. 그리고는 계속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막 그려보는 거야. 왜? 어려서부터 한자는 상형문자야. 그림이야. 다들 그렇게 말을 해갖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날이고 여기는 자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의문인 건 뭐냐면, 도끼를 그린 거라면 그냥 이렇게 P자로 쓰면 안 돼?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지? 그리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끝을 막아야 도끼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에 깨우뚱깨우뚱 했었다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옛날 글자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이것과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르죠. 자, 이거는 소전체인데 각골문과 근문은 또 다릅니다. 헉! 갈수록 태단이죠. 포기할까도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그림 찾기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6년 정도가 지났나요? 어느 날 한자는 그림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 글자의 구성이 뭐냐, 그거를 캐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글자는 도끼를 그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 의문이 합리적 의심이었다는 거죠. 왜?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생긴 도끼는 없으니까. 아무튼 글자 구성을 추적한 결과 이게 주검시와 언덕한의 결합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났더니 설문의자의 오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주검시자인데 머리 부분이 날라갔고, 이건 언덕 한자인데 왼쪽 사선을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놨다는 거죠. 아무튼 잡소리 그만하고 글자 해석하겠습니다. 산입니다. 산은 이렇게 비탈이 있죠. 자, 이 비탈은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산처럼 솟았는데 위가 평평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언덕이라고 하죠. 몽골 고원. 그래서 평평한 땅을 뜻하는 가로선 한이를 넣습니다. 그게 언덕한이라는 글자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뭐냐? 주검시라는 글자는 사체죠. 사체를 이렇게 높이 솟고 위가 평평한 곳에 올려뒀다는 거죠. 바로 도마 위에 올린 짐승의 사체, 고기점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도끼를 그린 게 아니라 도마 위에 올려진 고기점이라는 겁니다. 야, 근데 어쩌다 이게 도끼야? 이거는 본래 고기를 뼈채 자르는 날이 크고 투박한 칼인데, 나무를 자를 때도 이런 류의 칼을 쓴다는 겁니다. 그거를 도끼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도끼가 되려면 엄밀히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세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고기를 뼈채 자를 때 쓰는 쇠붙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도끼죠. 다만 도끼를 쇠로 만드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세 글자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통생략 시켰다는 거죠. 자, 듣고 보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죄다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도끼를 그린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지만은 한자는 늘 반전이 있다는 거죠. 이 글자는 도끼를 그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할 텐데, 이 주검시자가 꼭 도끼처럼 생겼다는 거죠. 이 부분은 날이고 여기는 자루고.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라는 거는 의미를 충족하는 글자를 골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실제처럼 배치를 한다는 거죠. 그림처럼 보이는 글자. 자, 이제 이 글자를 보니까 도끼하고 도마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자는 동영상이죠. 고기를 잡아갖고
도마 위에 올려 그런 다음에 뼈채 자르는 모습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정육점에 갖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한 근, 두 근 할 때 이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근, 중량 단위, 무게, 천근만근, 근량할 때 쓰는 글자죠. 자, 그리고 우리 방은 정통 문자학 채널이니까 이 각골문 근문도 잠시 보면요. 근문은 언덕 한자가 둘이죠. 자, 도끼로 나무를 베면은 이 도마 모양의 그루터기가 남죠. 저는 이거를 상투와 갓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어른 장자 근문을 보면은 이런 글자가 나오는데, 자, 앞에서 이거는 상투 설명할 때 했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 각골문은 뭐냐? 결론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다만 이거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도끼로 찍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갈라진 틈이 생기겠죠. 이거를 글자로 쓴다면은 사이 틈을 뜻하는 세 글자를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계속 찍으면은 나무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넘어가죠. 자, 담을 넘는다는 뜻인 숨을 은자를 써줍니다. 자, 이걸 합친 게 바로 이게 아니냐는 거예요. 자, 글자 모양을 보면은 도끼에 찍힌 자국과 그리고 이거는 도끼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은 결론은 알 수 없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 글자 해독을 하려면은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각골문 근문은 삐뚤이기 때문에 추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해서체는 이 소전체가 변한 거지 각골문에서 바로 점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골문이 뭐든 근문이 뭐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궁금하다. 그러면 이 소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상금한자 보겠습니다. 가까울 근입니다. 이거는 뭐 가깝다, 곁, 친하다, 그리고 원근, 부근, 친근, 뭐 최근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제가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 끝은 뭡니까? 가깝습니까? 정답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여기보다는 멀고, 여기보다는 길고, 여기보다는 짧죠. 여기보다는 가깝죠.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게 길고 짧은지 또 멀고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한자 역시 그런 원리로 글자를 만든다는 거죠. 자, 아무튼요. 한자가 얼마나 함축적인 문자냐 한번 보세요. 자, 이 쉬엄쉬엄 갈 차기라는 글자는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도끼는 나무를 팹니다. 특히 나무는 주로 어디에 있죠? 산에 있죠. 이 나무들을요, 도끼 근자 베고 갔다는 거죠.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 어디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지리산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여기를 지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삥 돌아가는 거고 하나는 질러가는 겁니다. 바로 나무를 베갖고 길을 내서 질러간다 그런 말인 거죠. 돌아가면 100걸음, 질러가면 50걸음. 야, 가까운 지름길을 놔두고 왜 먼 길을 삥 돌아가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든 사람들은 보다 가깝다라는 의미를 이 도끼 근자 하나를 딸랑 써가지고 설명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IQ 500들이 만든 글자라는 거죠. 자, 빌기자입니다. 자, 보일시자죠. 보일시는 신, 뭐 그러니까 죽은 조상, 제사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가갖고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뱄다는 겁니다. 왜? 보일시자 제사 지내려고. 자, 이 상공유사를 보면은요. 태백산 정, 신단, 수하. 그러니까 환웅이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신단, 그러니까 신을 모신 제단으로 나무를 타고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나무를 베갖고 그 제단을 만들려고 터를 조성했다는 거죠. 왜? 신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신을 찾아가는 의식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높이 올라가야 신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죠. 그래야 내 목소리가,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신에게 잘 전달이 되겠죠. 산에서 제사를 지내다, 기도하다, 기원하다, 기도하다, 기우제 할 때 쓰는 글자죠. 다음 이제 쪼갤 석자입니다. 이거는 뭐 쪼개다, 가르다, 밝히다, 해부하다, 분석하다, 해석하다 할 때 쓰는 글자네요. 자, 이거는 책에다가 모르겠다라고 썼는데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글자 그대로 보면요. 도끼 근자죠. 나 도끼야. 근데 나무 목자. 나무를 뱄어. 그러니까 도끼로 나무를 베다.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 나무 목자입니다.
나무는 각종 뭐 도구라든지 기구, 뭐 기계, 뭐 장치 이런 걸 만들 때 쓰죠. 자, 그거를요. 도끼 근자 토막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를 분해를 했다는 겁니다. 왜? 왜 멀쩡한 기계를 분해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뭔가 작동이 안 돼 갖고 고장의 원인을 밝히려고 분해를 했다는 거죠. 자, 특히요. 나무는 열매가 열리고 열매는 결과, 성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잘못된 결과에 이른 그 문제점이라든지 뭐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각 공정마다, 그러니까 각 부분마다 하나하나 따져보다 그런 의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분석하다, 해석하다 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자, 다음 이제 바탕 질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바탕, 성질, 본질, 품성, 뭐 재질, 성질, 자질, 본질 할 때 쓰는 거잖아요. 자, 조개표라는 글자는 조개고 또는 금속화폐죠. 자, 위는요. 도끼가 둘이죠. 모탕은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복수자형이고 또 좌우로 갈라진 쪼개기 자형이죠. 우선요.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벤 거야. 그거를 이렇게 또 뱉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냐? 긴 토막을 또 자른 짧은 토막이라는 거죠. 모탕은 나무를 자를 때 이렇게 아래에다가 받치는 토막이죠. 자, 또는요. 도끼근은 이렇게 나무를 벤 거죠. 그거를요. 이렇게 글자처럼 좌우로 쪼갰다는 거죠. 벤 나무를 좌우로 쪼개다. 자, 그러면요. 이 나무는 이렇게 단면이 드러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조개패자가 들어간 바탕 질자는 뭐냐? 이 단면에 매겨진 값어치라는 거죠. 또는요. 좌우는 대립하고 경쟁하는 거니까 나무꾼들이 서로 값진 나무를 서로 먼저 베려고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되겠죠. 자, 이게 지금 뭔 소리냐? 이거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 나무는 이렇게 저마다 단면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거는 조직이 치밀하고 어떤 거는 좀 엉성하고 어떤 거는 뭐 결이 곱고 어떤 것은 뭐 옹이가 많아갖고 매끄럽지가 못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마다 조개패자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강송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줄기가 곱고 또 심자가 이렇게 넓답니다. 또 단단해갖고 궁궐을 지을 때 최고로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값을 매긴다는 겁니다. 또 오동나무는 뭐 가볍고 습기라든지 병충해에 강해갖고 악기를 만들 때 최고로 친다는 거죠. 자, 이 훈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나무들처럼 타고난 성질이나 그 재질이 다르다는 거죠. 사물이나 현상의 근본을 이루는 것 그렇게 돼 있죠. 자,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뭐 재질이라든지 성질 이런 걸 알겠다 이거야. 그러면 뭐 자질 이건 또 뭐냐? 예를 들면 오동나무는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수레바퀴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박달나무는 조직이 치밀해 가지고 물에 가라앉을 정도로 무겁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바퀴로 쓰는데 그거를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쓰임이 다른 각자의 성질 또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뭐 능력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야, 오동나무 쟤는 안 돼. 박달나무가 해야 돼, 저 일은. 그 말인 거죠. 방송 제작 지원 및 보루 도끼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김환구 천사장님 엄청난 성과입니다. 김정열 천사장님 응원합니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지칠 때 큰 힘이 되고 의무감 역시 생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